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화 이글스 불펜의 판도를 뒤흔들 한 선수의 귀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강재민의 복귀입니다. 2021년 평균 자책점이 0점대였던 슬라이더. 회전수는 이 900rpm을 넘겼고 타자들이 배트를 맞히기도 힘들었던 그 공을 던지던 이름 강재민. 그는 어느 순간 야구를 떠났습니다. 팔꿈치 부상과 토미존 수술이라는 잔혹한 현실 앞에서 유니폼을 벗어야 했고 군 복무라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 대신 재설계를 택한 그는 군 생활 속에서조차 훈련을 이어가며 야구로 돌아올 날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돌아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전술 지형도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전환점, 그 핵심을 짚어내려 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지금 한화의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선발진은 류현진, 문동주, 판웨이스라는 강력한 라인업으로 버티고 있지만 불펜은 상반기 혹사와 기복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서현은 최근 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이 20점대를 오르내리며 흔들리고 있고 박상원과 주현상 역시 불안정합니다. 불펜의 마지막 믿을 수 있는 카드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재민의 복귀는 단순한 보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가 던지는 공 하나하나가 경기 흐름을 바꾸고 지쳐있던 불펜에 휴식을 주며 팀 전체를 재편할 수 있는 열쇠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문 감독의 짧지만 묵직한 평가, 생각보다 좋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기대치를 넘어서는 구위를 보여줬다는 뜻이고 곧장 1군 운용 카드로 삼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복귀는 이벤트가 아니라 전술이고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이름은 강재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투수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화 우승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일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2023년 9월 강재민의 팔꿈치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측 측부 인대 파열. 결국 선택지는 단 하나. 토미존 수술이었습니다. 투수라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그 단어 앞에서 그는 잠시 유니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가 그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 상황에서 상무 입대를 선택합니다. 재활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군 복무와 동시에 실전 감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재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일반 현역병 입대를 택했습니다. 경기도 연천, 야구와 거리가 먼 보병부대로 배치되었습니다. 전문 트레이너도 없었고 최신 재활 장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훈련과 재활, 그리고 책임을 모두 자신이 짊어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군 생활 속에서 그는 틈날 때마다 웨이트장으로 향했고 러닝과 어깨 강화 루틴을 생활에 녹여냈습니다. 전문적인 코칭이 없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은 자기 몸의 감각을 되찾고 리듬을 다듬는 비공식 훈련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휴가가 주어졌을 때 그는 곧바로 서산 퓨처스 팀으로 향했습니다. 불펜 피칭과 라이브 피칭을 소화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상문 코치는 밸런스는 괜찮다. 다만 투심의 각도를 조금 더 살려보자 라고 말했고 강재민은 슬라이더만 던지지 않겠다. 체인지업과 투심도 실전에 대비해 준비 중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귀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경쟁자로 돌아오겠다는 선언이었고 다시 마운드에 설 순간을 치밀하게 계산한 설계였습니다. 우연이 아닌 철저히 준비된 귀환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결과가 드러나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안전한 길 대신 더 험난한 길을 선택한 이유. 그것이 단순한 고집일까요? 아니면 야구를 향한 간절함이 만들어낸 결단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치열한 준비의 이야기는 강재민이라는 이름을 단순한 투수가 아니라 한화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상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재민이라는 이름이 왜 한화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불펜 한 자리를 채우는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한화가 가장 힘들던 시절, 마운드 마지막을 홀로 책임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신인 시절이었던 2020년, 그는 무려 49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2.51을 기록하며 구단 역사상 신인 최다 홀드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기죽지 않고 던졌고, 이때부터 팬들에게 깊은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2021년, 그의 커리어는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58경기 63이닝을 소화하며 2승 1패 5세 2부, 20홀드, 평균 자책점 1.83이라는 믿기 힘든 성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시즌 전반기 동안 평균 자책점이 0점대였다는 사실은 많은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절반 가까운 일정을 무실점으로 버텨낸 투수, 그것이 바로 강재민이었습니다. 당시 최원호 전 감독은 슬라이더의 회전력이 탁월하다. 타자들이 노리고 들어가도 제대로 칠 수 없는 구질이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강재민의 무기는 단순한 구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운드에 오르면 절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공을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던졌습니다. 그 태도는 한화 불펜의 마지막 자존심이 되었고, 팬들은 그에게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공격적인 슬라이더, 도망가지 않는 멘탈, 그리고 7회와 8회를 책임지던 침착함. 이것이 한화 팬들이 기억하는 강재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팬들이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예전처럼 잘 던지는 선수가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절 불펜을 지탱하던 상징. 무너지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던 마지막 버팀목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이지만 동시에 기억의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팬들의 기억 속 강재민은 숫자 이상의 의미로 남아있습니다. 다시 마운드 위로 돌아온 그의 이름이 주는 울림은 단순한 복귀 이상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은 그 시절의 강재민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날카로운 슬라이더의 궤적, 절대 흔들리지 않던 정신력, 아니면 불펜이 흔들릴 때도 끝까지 팀을 지켜내던 그 모습? 댓글로 여러분의 기억을 공유해주세요. 이 기억들이 모여 지금의 복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 이글스의 불펜 상황은 위태롭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한승혁과 김서현이 눈부신 활약을 보이며 팬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불펜의 체력 고갈은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김서현은 최근 6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이 20점대를 넘나들며 급격히 흔들렸고, 박상원과 주현상 역시 기복 있는 투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화 불펜은 결정적인 순간에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재민의 합류는 단순한 보강을 넘어 전체 운용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전술적 카드로 작용합니다. 첫 번째 효과는 즉시 투입 가능성입니다. 강재민은 6회, 7회 혹은 8회 경기 흐름이 갈리는 순간에 곧바로 마운드에 오를 수 있는 투수입니다. 주자가 출루하고 점수가 간당간당한 순간 그가 던지는 슬라이더 한 구는 흐름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습니다. 불펜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무거운 이닝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그의 존재감은 독보적입니다. 두 번째 효과는 불펜 로테이션 재편성입니다. 기존에는 박상원이 마무리로 기용되면서도 상황에 따라 무리하게 연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강재민이 가세하면 구조는 달라집니다. 박상원은 마무리 고정, 한승혁과 주현상은 상황에 따라 셋업맨으로, 김서현은 스팟 상황에서 조절하며 강재민은 하이레버리지 파이어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1이닝 전력 투구를 맡겨 경기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는 역할입니다. 세 번째 효과는 불펜 전체의 휴식입니다. 한 선수가 중요한 순간을 책임져주면 나머지 불펜 투수들의 등판 간격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체력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전체 구위 향상으로 이어지며 다시 불펜 전체의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결국 강재민은 단순히 한 명의 투수가 아니라 불펜 전체를 되살리는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김경문 감독의 반응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강재민의 라이브 피칭을 직접 지켜본 후 생각보다 좋다 라는 짧은 평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감독의 눈에는 그가 단순히 복귀 선수가 아니라 전술을 바꿀 수 있는 카드로 비쳤던 것입니다.
실제로 감독은 지친 투수들이 있으니 교체도 고려하고 있다. 고 언급하며 곧바로 1군 전력에 투입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판단은 곧 한화 불펜 재편성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팬들이 바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불펜이 무너지는 순간을 지탱할 수 있는 한 명의 투수. 예측 가능한 운용에서 벗어나 상대팀 타자들의 시선을 압박할 수 있는 불확실성. 강재민의 존재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킵니다. 그는 불펜의 불안을 잠재우고 팀 전체가 우승 경쟁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강재민을 어디에서 어떤 순간에 투입하고 싶으신가요? 7회 위기의 순간, 8회 셋업맨, 아니면 가장 극적인 순간의 마무리? 댓글로 여러분의 전략을 공유해주세요. 한화의 불펜은 이제 단 한 명의 귀환으로 완전히 다른 전술 지형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재민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구질은 슬라이더입니다. 하지만 그의 피칭 시스템은 단순히 슬라이더 하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를 실전 전술 카드로 만드는 이유는 최소 3가지 구종의 조합과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구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종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의 시그니처 피치. 슬라이더입니다. 회전수는 900rpm 이상. 꺾이는 속도는 빠르며 직구와 출발 지점이 거의 동일해 타자들이 순간적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우타자 기준으로는 백풋 슬라이더로 헛스윙을 유도하고 좌타자 기준으로는 백도어 슬라이더로 루킹 삼진을 잡아냅니다. 이 구질은 단순히 무기라기보다 상대의 타이밍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둘째는 투심 패스트볼입니다. 하강 각도가 뚜렷하고 땅볼 유도에 강점을 보입니다. 슬라이더와 함께 사용하면 타자들의 시야를 교란시키며 직구처럼 보이다가 막판의 움직임을 바꾸는 이 투심은 강재민의 피칭을 더욱 까다롭게 만듭니다. 슬라이더와 투심의 조합은 공의 궤적이 완전히 겹치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달라지는 터널링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셋째는 체인지업입니다. 특히 좌타자 상대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구질입니다. 슬라이더와 릴리스 포인트가 유사해 타자 입장에서는 구분이 어렵고 속도 차이로 인해 스윙 타이밍을 크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와 투심이 타자의 눈을 속이는 구질이라면 체인지업은 그들의 스윙 타이밍을 뿌리째 흔드는 무기입니다. 이 3가지 구질의 공통점은 바로 터널링입니다. 타자의 눈에는 출발 순간 직구, 슬라이더, 체인지업 모두 같은 궤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이 홈플레이트에 가까워질수록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타자들의 방망이를 빗나가게 합니다. 이 원리가 바로 현대 야구에서 가장 까다로운 구종 운영 방식으로 꼽히는 터널링입니다. 강재민은 이를 몸에 익힌 투수이며 그렇기에 단순히 슬라이더만 던지는 투수가 아니라 전술적 시스템을 가진 투수로 평가됩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들어볼까요? 7회 1-4-1-2루 위기 상황. 초구는 투심으로 땅볼을 유도해 병사를 노립니다. 하지만 타자가 반응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는 바깥쪽 낮게 체인지업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간 뒤에는 슬라이더로 루킹 삼진을 빼앗습니다. 이런 시퀀스 하나하나가 강재민의 존재를 단순한 선수 이상의 전술적 카드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라면 타자 입장에서 어떤 공이 가장 까다로울까요? 슬라이더의 예리한 궤적, 체인지업의 타이밍 교란, 아니면 세 구질이 결합된 터널링 조합 자체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지금 단순한 구종 분석을 넘어 한 명의 투수가 불펜 전술의 방향을 통째로 바꿀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재민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구위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오래 던질 수 있느냐입니다. 토미존 수술 이후 복귀한 투수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무리한 사용에서 비롯됩니다. 팔은 회복되었을지 몰라도 감각과 내구성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의 복귀는 성공이 될 수도 또 다른 공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가 취해야 할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연투 제한입니다. 연속 등판은 최대 2일, 그 이상은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29개 이상의 공을 던진 날은 반드시 하루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합니다. 둘째,
구종 사용 비율 조정입니다. 슬라이더는 그의 결정구이지만 팔꿈치에 큰 부담을 주는 구종이기도 합니다. 복귀 초기에는 슬라이더 사용을 줄이고 직구와 체인지업 중심으로 운영해야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선수 스스로의 피로도 관리입니다. 코칭 스태프가 수치를 기반으로 관리하되 선수 본인이 느끼는 신호를 존중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상태를 말할 수 있는 환경과 이를 믿고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MLB 데이터에서도 복귀 후 첫 6주 동안 등판 간격을 2.5일 이상 유지한 투수들의 재부상 확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좋은 공을 한순간 던지는 것보다 좋은 공을 오래 던지는 것입니다. 강재민의 복귀가 진정한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과정과 관리가 성적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한화에게 강재민은 어떤 존재일까요? 류현진, 문동주, 판웨이스로 이어지는 선발진, 그리고 박상원, 한승혁, 주현상, 김서현으로 구성된 불펜. 여기에 강재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단순한 보강일까요? 아니면 우승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일까요? 그는 단순히 잘 던지는 투수가 아닙니다. 한화 팬들의 기억 속에 불펜을 지켜주던 마지막 버팀목이었고, 지금은 다시 돌아와 팀 전체의 전술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김경문 감독 역시 그를 지친 불펜의 대안이자 전체 운영을 새롭게 짜는 핵심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후반기 일정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연전 속에서 불펜의 운용은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강재민은 경기를 잠그고 흐름을 바꾸는 유일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화의 이상적인 필승조 조합은 무엇인가요? 박상원, 한승혁, 주현상, 김서현, 그리고 강재민. 이 5명을 언제,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그림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전략을 남겨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복귀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술이고 전략이며 결국 우승을 향한 마지막 한 수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바로 강재민입니다.